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거나 실버타운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다거나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푹 쉬고 싶다는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 집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유, 의료 서비스, 교통 편의, 사회활동, 가족과 친구, 자신의 취향과 흥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잘 조화시켜서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사를 한 번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다음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선택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 노후에 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많아지고 만성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이 멀리 있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만 적어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을 거주지로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 노후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하고 우울감을 예방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주변 산책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3. 복지관 근처로 가라. 노후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식사, 운동, 여가, 의료, 돌봄 등이 모두 있습니다. 좋은 영양사가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4.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 40대에 산 집이라면 2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이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신체나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노후용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한데요. 지하철역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시설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차량 운전하는 것도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노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 노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10평 미만의 집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 살면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 등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6.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는 자녀 사는 부근 장소를 선택하라.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 돌보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커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선택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